지금 세계에서는 뭐 한국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2기 당선될 수 있는 임기 2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예비선거 이제야 시작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사법 리스크 등등 너무 많은 것이 있고 요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도 굉장히 많이 그 혼돈되는 그런 말들을 하던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11월까지 그러나 그래도 이것도 50%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50%보다 조금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세계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오늘은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상은 이렇게 되고 뒷부분은 한 반 정도는 트럼프는 세계 각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 세 개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이 한국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데 트럼프가 복귀하는 것,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을 이용하는 배은망덕한 동맹국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런 또 적과도 어떻게 대하느냐가 또 트럼프스럽습니다. 예상해 놓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패자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국가 뭐 이렇게 나누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게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고 다보스 거기서 중국이 대표단을 별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뭐 사라져 버렸죠. 지금 이제 전쟁하고 하니까 그런 틈바구니에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인도의 경우는 중국과 아주 사이 나쁜 것도 있고 그리고도 이제 미국과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걸 굉장히 원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기회를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의 재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을 했었던 각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외국 정부들이 굉장히 겁내하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야, 민주주의가 나 밥 먹여주냐 하지만 사람들은 민주주의로 너무 수십 년 동안 세계 질서가 잡혀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은 굉장한 혼돈과 뭐 해피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겁나한다는 그런 그 트윗 그 X에 쓰는 글 같은 것을 서로 많이 나눴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관세 또 우크라이나와 대만 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국으로부터 본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대만을 포기한다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어떠한 거래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규칙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것을 상당히 붕괴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흐트러지는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외교 정책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트럼프 이전에는 그래도 아주 굉장히 격동적인 때를 빼고는 민주당 대통령이거나 공화당 대통령이거나 외교 정책은 이어갑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민주당 행정부와 맺어놓은 어떠한 협약 같은 것이 국가 간의 약속 같은 것이 정부가 공화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다 종이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버려야지만 되는 종이처럼 된다면 누가 미국을 믿고 미국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리처드 닉슨이 분명히 중국과 거래를 텄고 로널드 레이건이 그 벽을 tear that wall 그 베를린 벽을 무너뜨려라라는 말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이런 사람들보다도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전에 없었던 것을 터뜨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개입하는 국제적인 분쟁이 여러 개가 있지만 국가 간의 분쟁이 지금 쉬운 건이 넘는다는 얘기요. 1946년 이후에 최고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3년 동안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다시 한번 동맹과 협조하는 거였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도 무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이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중국과의 뭐 여러 가지 기간 산업안 같은 것도 통과시키고 중국에 특별한 것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한국까지 이런 것은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일을 한 거죠. 경제 안보는 신중했으며 군사력 특히 이제 지상군 배치는 선별적으로 했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를 안심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 가능성도 있어? 하니까 세계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2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주 자신감 있게 내가 정치적인 라이벌을 벌주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방해 세력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거 보고 서명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보고서는 뒤에다가 놓고 누군가 측근이 뭐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꼭 국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위에다가 서류 막 배치하고 뭐 이렇게 했었다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그거 속았지 않은 걸 알아서 이제는 무조건 떼기도 전에 그러십니까 하고 알아서 해줄 사람을 포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임기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세상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데인저러스하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 이념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일부 국가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그렇고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 같은 경우는요. 소울메이트라고 하니까 서로들 소울메이트라고 하니까 백악관에 아마 초청을 할 겁니다. 독재자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다지 그 눈을 주지 않았었던 백악관 집무실에서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과 같은 독재자가 환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하메드 빈 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잖아요. 사위도 두 사람이 친하고 하니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하는 비난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좀 줄어들 것 같아 하고 희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렌드라 모디 그 인도 총리도 이 사람도 힌두교에 굉장히 그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고 부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독재를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종교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전에 휴스턴인가에 한 몇만 명 모아놓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왔었을 때 같이 가서 그 체육관에서 환영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좋을 테고 아무튼 예측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시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넘버 원 배은망덕한 동맹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를 구분하는 방법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적국, 불쾌한 적국. 세 번째는 패배한 국가. 해서 대부분의 국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배은망덕한 동맹국으로 본다는 겁니다. 무역 불균형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요. 군사적으로 어떠한 것에 분담금 내는 것도 잘 안 내고 한마디로 무임승차. 한국에 대해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주한민국 뭐 5배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국이 지원하는 비용을 5배 늘려라 하는 뭐 이런 것들. 무임승차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왕족과 스포츠 스타의 관심을 이렇게 받게 하려고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임기 때처럼 첫 번째도 프랑스의 경우는 바스티유 데이에 특별한 그 나라의 특별한 것이니까 군사 퍼레이드를 한 건데 서방 국가에서는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그런 국가를 빼고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 가서 그 바스티유 데이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와서는 미국에서도 저거 하고 싶다고 군사 해서 미국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랬었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들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영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경멸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었을 때 다 그 왕국에 초대를 해서 막 티도 같이 마시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달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는 국방비를 지금 한 2.5%로 늘렸어도 그 윌리엄 라이칭더 총통이 이번에 그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친미이기는 하지만 뭐 하버드에서 공부도 하고 갔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면은 결국은 대만을 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방비를 2.5%로 늘렸어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 국방 예산의 뭐 10% 미만을 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러시아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미국인 사상자는 없습니다.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미국의 넘버 원 적은 중국이고 넘버 투가 러시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러시아의 경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러시아에 손을 묶고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딱 진출하는 것을 묶는 그런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무기에 지원되는 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한국도 미국으로 무기를 팔거나 아니면 뭐 폴란드로 팔거나 하고 미국도 그걸 주고 나면은 또다시 무기 산업이 활성화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를 버릴 가능성이 높고,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나면은 그러면 동맹국들이 미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일본, 한국에 선례를 주는 거죠. 대만을 버리네? 우크라이나를 버리네. 그리고 대만을 버림으로써 일어날 또 복잡한 이런 그 지역 방어 계획 같은 것에 각 나라가 다 차질이 생기고요.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면 이코노미스트는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러시아가 강해지고 이런 것, 또 나토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나토를 탈퇴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동맹국들이 이용을 한다. 배은망덕한 동맹국이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적이죠. 적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북한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에 북한을 뭐 다 태워버리겠다고 디스트로이 한다고 했잖아요. 국가 자체를, 정권이 아니라 디스트로이 하겠다고 하다가 또 막 판문점에 또 신나게 각오했었던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도 좋아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푸틴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크림반도도 푸틴 것 맞잖아 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그냥 러시아에 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파괴적이긴 하죠. 기회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기는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푸틴과 시진핑이 훨씬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잡혀 먹힐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 배은망덕한 동맹국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패자, 루저로 인식해서 신경도 안 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경도 안 쓸 것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무역부터 인권까지 모든 것에 대한 세계의 질서, 글로벌 규칙이 침식되고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정확하게 1년 뒤네요. 오늘 23일이네요. 1월 25일에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부터 1년 남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해왔던 이 일을 같이 해나갑시다. 그리고 그 뒤에도 내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약속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떠오름이 너무 강하고, 따라서 올해는 미국이 그 세계 국제사회에서 어떤 지금까지 받아오던 신뢰 3년 동안 해왔던 이것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단하게 12개월로서는 뭐를 묶어놓기도 뭐하고,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의 가능성에 따라서
이 재선이 되고 만다면 다 엉망진창. 한마디로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훨씬 원하는 대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그런 형태로 백악관에 들어갈 것이다. 세계가 이렇게 걱정하고 뭐 우려하는 눈빛도 있고 좋아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요. 그렇습니다.